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공급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없죠. 여기에 딱 들어맞았던 게 시바이누였는데, 시바이누는 2025년 한 해 동안 소각 인프라를 완성하고 토큰 경제를 재설계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바이누의 가장 큰 변화는 소각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했다는 건데, 시바리움 수수료의 일부가 시바토치를 통해 자동으로 소각되는 구조를 구축했죠.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수록 자동으로 소각량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인 건데요. 특정 구간에선 일일 소각률이 10만 % 이상 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네트워크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었죠. 물론 현실적으로 봐야 하는데 총 공급량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각만으로 단기간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매일 작동하는 디플레이션 엔진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소각량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시바리움 네트워크는 출시 후 지금까지 누적 15억 번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는데, 이 모든 거래에서 소각이 발생했다는 의미죠. 실사용자 기반이 형성되면서 소각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관들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는데, 2025년 11월 일부 기관들이 발행한 전망 리포트를 보면 시바이누의 향후 핵심 가치는 시바리움 디앱 채택과 소각 인프라, 그리고 온체인 활동 증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소각 메커니즘이 생태계 성장과 직결된 구조적 요소라는 평가죠. 단순히 이벤트로만 보는 게 아닌 기관들은 소각을 통해 얻어내는 토큰 경제성을 진지하게 분석한 거죠. 그레이스케일도 2025년 11월에 ETF 상장 검토 리스트에 시바이누를 포함시켰는데, 자산 운용사들도 시바이누를 투자 상품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시바이누를 평가 대상에 올렸다는 건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시바이누는 소각을 통한 공급 감소로 희소성을 높이고 토큰 경제 재설계를 통해 실용성을 얻은 상태인데요. 거기다 기관들도 분석을 시작했다는 건 시장에서 상품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치 상승의 구조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를 가져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한 차례 더 공급했죠. 아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은 유독 유동성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단기적인 전망 역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시장은 사실 주식 쪽으로 몰려 있어서 큰 반등이 없을 거로만 보이지만 사실 지금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시장을 선점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보다 더 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시바이누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 시장의 트렌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바이누 코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밈 코인도 과거엔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기와 투기 심리로 움직였었고, 현재는 기술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시바이누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죠. 시장에서 바라본 시바이누는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눈에 띄는데, 시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도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와중 미국의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진보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본격적인 실사용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소식이죠. 물론 이전부터 실사용이야 몇 차례 있었고 제휴하는 매장도 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바이누 OS 운영 체제를 포후국 7개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리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실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닌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시바이누의 기술력은 입증된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석유 담당 차관 샤리프 알 올라마는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밈코인이 한 나라의 인프라, 토호국을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한 건 두바이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판 벨훌이라는 두바이 미래재단 CEO입니다. 이 인물이 낯서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두바이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개발은행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금융 핵심 기관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죠. 칼판 베룰의 목표는 명확한데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두바이를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즉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도시를 구상 중인 거죠. 당장 최근 관련 업적만 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완성했고 부동산 토큰화를 중앙은행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거래수도 폭발했고 가상화폐 자산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려는 칼판 베룰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인데요. 배경 사진이 익숙한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방문했었죠. 아무튼 칼판 베룰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왕족인데 두바이 메타버스 정략을 공식 발표하며 두바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선도 도시로 지정했고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투자금이 두바이로 몰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권력층의 힘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체제죠. 레임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싹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왕세자의 지지까지 얻은 칼판 베룰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도시로서의 전환과 블록체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시바이누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금 이제는 단순한 코인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할 디지털 혁신에 함께 올라탔다는 거죠. 두바이 디지털 혁신의 총책임자가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장기 전망은 어떤 밈코인보다도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드를 분산해야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투자금을 분산해야 되는지는 대표적으로 2022년 누나 사태로 또 충분히 설명되죠. 당시 시총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 코인조차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3일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몰빵했더라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포지션 분산인 거고 분산한다면 특정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분산 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계셔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말 중요하지만 판단하기가 꽤 어렵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맞게 일일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난 9년간의 실전 경험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검증된 케이스 스터디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판매 시작 전에 무료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까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검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